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사실 좀 뒷북이죠.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유행한 지 지금 거의 2년 정도 흘렀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반 정도 코로나 후유증 환자들은 많이 본 것 같고, 처음 코로나 후유증 진료를 시작할 때는 코로나 후유증이란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오시던 환자분들이 하도 희한한 증상들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그거를 고쳐드리면서 사실 진료를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런 가이드도 없고 어떤 증상이 코로나 후유증이다 이런 얘기도 없는 상태에서 전통 한의학적인 이론을 사용해서 치료를 시작했었는데 꽤 좋은 결과를 내서 1년 반 동안 굉장히 좀 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단 코로나 후유증의 종류는요, 일반적인 감기 증상, 숨가빠요, 기침 나요, 콧물 나요, 목이 아파요, 따끔따끔해요, 이렇게 몸살처럼 몸이 이제 아파요, 열이 나요 이런 증상도 있지만은 피곤해요, 기력이 떨어져요,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희한한 미각이나 후각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증상부터 시작해서 호흡이 안 돼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이제 심장 쪽 증상들, 또 불안이나 공포, 우울, 잠이 잘 안 와요 이런 증상들, 또 소화로 가서 소화가 안 돼요, 토를 해요, 살이 빠지고 목에 뭐가 걸린 느낌이 들어요 이런 위장관 증상들부터 시작해서 자궁적으로 생리를 안 해요, 혹은 생리가 너무 많이 나와요, 생리가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별별 희한한 증상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로나 후유증이었더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의 정의는 코로나에 걸렸거나 혹은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한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이후로 생긴 이상한 증상이 사라지지 않을 때, 이걸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포스트 코비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코로나 후유증으로 한의원에 오시게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 공통적으로 일단은 처음에 코로나 걸리고서 목 아파요, 감기, 콧물 나요, 아파요 이렇게 하고서 생긴 증상이 이상하게 한 3-4주까지 해결이 안 돼. 왜 아직도 안 나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 근데 나는 밥도 안 넘어가고 이제 냄새도 안 나고 별별 희한한 증상 때문에 나는 힘들어. 그래서 이 병원 가서 검사하고 저 병원 가서 검사하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돌돌돌돌 돌다가 한 3에서 6개월 빠르면 좀 오래되면 거의 1년 정도 지나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치료가 당연히 그러면은 안 되는 경우도 많겠죠. 원인을 모르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한 달 후쯤에 증상이 나중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좀 희한해요. 그럼 이런 코로나 후유증이 왜 생길까요? 이제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코로나 후유증이 3가지 사실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호흡기, 기관지 쪽 증상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강한 독감 같은 형태다 보니까 들어와서 염증도 2배, 3배로 세가지고 폐렴처럼 기관지 염증 일으켜가지고 콧물 나요, 기침을 해요, 목이 자꾸 쉬어요, 호흡이 잘 안 돼요, 전만큼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이런 증상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워낙 강한 이제 병이다 보니까 또 독한 약도 많이 먹고 항생제 먹고 하고 해서 하고 나서 컨디션이 떨어져요. 전에 비해서 피곤해요, 아니면은 원래 소화 안 되던 사람 더 안 돼요, 원래 잘 안 오던 사람 더 안 와요, 이런 식으로 원래 안 좋았던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종류가 있고요. 또 세 번째 경우가 사실 제일 복잡하고 제일 희한하고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건데, 사실은 심장 쪽 부작용이 있습니다. 모든 독감 계통의 바이러스들은 다 공통적으로 심장 쪽에 약간 좀 과부하를 걸리게 만드는데요. 우리가 혈전, 심근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코로나 후유증 중에서. 실제로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거 보면은 공통적으로 심박수가 상승해 있고 또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그전에 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59, 60, 59, 60 뛰는 게 아니라 40, 80, 90, 4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심장에 부하가 걸리면서 꼭 마치 공황장애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공포감이 들고, 또 호흡하는 게 뭔가 답답하고 끝까지 잘 안 쉬어지고 이쪽에 이렇게 쪼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잠도 안 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 가는 게 사실은 심장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황장애가 없던 분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공황장애가 있었다가 나았던 분이 재발하기도 하고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심장에만 문제가 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래쪽까지 영향을 다 미칩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막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심장이 달리기를 하면서 근처에 있는 애들이 종아리가 뭉치듯이 이렇게 뭉쳐버리면은 횡격막이나 이런 심낭이나 이런 조직들이 뭉쳐서 지나가는 위장이랑 뭐 식도까지 이렇게 쪼아버려요. 음식이 안 내려가 하면서 뭐 식도암이에요. 막 올라와서 역류해서 구토를 해요. 밥이 안 들어가서 막 살이 빠져요. 이런 소화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막 흥분을 하면서 위로 펌핑을 피를 막 보내면은 위로 피가 올라가는 만큼 아래로 피가 안 가면서 자궁 쪽 골반 쪽에 문제가 생겨서 대변이 뭐 설사를 계속해요. 뭐 변비가 심해요 뿐만 아니라 뭐 생리가 불규칙하게 되고 뭐 출혈을 많이 해서 뭐 심한 부분 자궁을 드러내기까지 이제 하는 식으로 굉장히 별별 희한한 증상들이 생기는 게 대부분은 다 공통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코로나 후유증이 생기기 쉬운 사람이 결국에는 다들 공통적으로 원래부터 심장이 좀 약했거나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분들, 뭐 가족력 자체가 뭐 심장 쪽으로 뭐 협심증이나 스텐트를 받거나 뭐 그런 중풍이나 이런 쪽이 안 좋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뭐 커피를 먹으면 두근두근 좀 잠이 안 오는 편이었어요. 뭐 원래부터 좀 공황장애처럼 좀 긴장하거나 하면은 심장 쪽으로 좀 이상한 증상들이 좀 있었어요 하는 경우들이 보통은 더 예민하게 봐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증상들이 문제가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특히나 이게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증상이고 원인도 알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딱히 매뉴얼이라는 게 없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소화가 안 되면 소화기 내과를 가는데 소화기 내과에 심장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뭐 자궁에서 출혈을 막 하는데 여기서 뭐 심장 쪽 문제를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산부인과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네, 자궁을 드러냅시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의 영향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힘들어서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원인이 심장에 문제가 있지만 근데 이 심장 문제가 뭐 이런 불안이나 정신과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소화 같은 내과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생리 같은 뭐 산부인과적인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고 막 증상이 이리저리 튀다 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이 병원을 투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부인과 갔다가 내과 갔다가 뭐 검사하는 것도 뭐 초음파 찍고 CT 찍고 혈액 검사하고 막 별별 거를 다 하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한의원 오시면 굉장히 잘 낫습니다. 한의학 자체가 기본적으로 몸을 전체를 다 같이 바라보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한 군데만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 사람이 여기에 동시에 문제가 있네 해서 같이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더 치료할 때 같이 이렇게 다루기가 좀 쉽고요. 또 이제 검사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해도 사실 이제 한의학적인 진료법이나 그런 진단법으로도 잡아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해서 치료법도 바로바로 원래 있던 거를 사용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한의원에 오셔도 제가 그렇다고 다 치료를 할 수 있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대부분은 물론 잘 치료를 했지만 사실 이런 경우엔 제가 돌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급성 폐렴 양상을 보여가지고 지금 현재도 막 염증 양상이 너무 심해서 막 누런 가래가 나오고 이러신 분들은 급할 때는 항생제 같이 이렇게 소화기처럼 확 불을 꺼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한의원에 오시는 것이 낫고요. 또 머리가 아파요, 어지러워요 이런 머리 쪽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그런 혈전이 생긴 게 혈관을 타고 돌아다가 뇌혈관을 막아버렸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CT 같은 검사를 먼저 찍어보고 오시게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중에 뭐 80%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제가 잘 낫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잘 해드렸고 최근만 해도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아래쪽 출혈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산부인과에서 이건 자궁 적출을 합시다 얘기를 했던 환자분도 2주 정도 만에 생리가 멎어서 또 금방 괜찮으셔가지고 수술을 안 하시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희한한 증상이고 걱정이 되지만은 의외로 또 한의학으로 치료가 잘 되는 게 코로나 후유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코로나 후유증을 치료를 하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호흡기 문제나 컨디션 저하 문제나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제 영상을 찾아보실 정도의 분들은 대부분은 좀 이 희한한 증상들
특히 심장 이상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심장 쪽을 치료를 좀 메인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막 흥분해가지고 두근두근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자율신경계통과 함께 안정을 시켜주는 한약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심장이 뛰면서 횡격막이나 심장이나 호흡을 도와주는 보조 근육들, 조직들을 풀어주는 거를 약침이나 추나 등으로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 이제 한약뿐만 아니라 침 맞고 추나하고 하는 게 바로바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밥이 안 들어가던 사람이 그날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숨이 안 쉬어지고 하던 사람이 바로 침 놓고서 이젠 지금 어때요? 호흡 다시 해보세요 하면은 지금은 또 호흡이 잘 돼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직효를 보이는 게 또 한약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게 참 안타깝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이 아니고요. 치료가 알맞은 곳을 지금 가지 못해서 안 되는 것일 뿐이니까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코로나 이후로 생긴 희한한 증상이 생겼는데 검사상으로도 이상이 없고 여러 병원들을 갔는데도 이상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한의원을 찾아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